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취득세 중과세율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중과세율.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그 다음에 특례세율 그리고 중과세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이때 중과세는 세율을 높게 무겁게 부과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 첫 번째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호화스러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국민 정서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과밀업체권력이나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은 산업이 또는 인구가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상에 의해서 수도권 밖으로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하나씩 보죠. 자, 사치성 재산은요, 사치성 재산은 기본 표준세율의 8%를 더합니다. 표준세율의 8%를 더해서 중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등 매매로 취득했다면 유상승계 취득은 4%인데 사치성 재산이라면 8%를 더해서 12%가 될 것이고, 만약에 원시 취득, 건물 등을 새로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2.8%인데 만약에 그것이 사치성 재산이 된다면 8%를 더하면 10.8% 이렇게 아주 무겁게 부과가 되죠.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경제적 부담 능력이 되니까 취득한 걸로 보고 중과세한다. 사치성 재산의 5가지 내용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사치성 재산은 별장입니다. 별장. 별장은 2가지를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죠. 하나는 거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별장, 기억해 보시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 얘기는 주택이죠. 주거용 건축물 하면 주택인데 늘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까지를 별장으로 보겠다. 또 하나는 니은에 보시면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용이나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이죠. 이와 같은 오피스텔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구조로 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으로 활용되지도 않고 또는 휴양시설로 피서, 위락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뭘로 본다? 별장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이때 부속된 토지하면 바닥 면적에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5배, 밖에 있으면 10배. 이때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의 별장은 아주 높게 부과를 하죠. 다만 그 밑에 나와 있는 박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주택과 부속된 토지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음 2번째 사치성 재산은 골프장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골프장 하면 해원제 골프장입니다. 해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토지 그랬으니까 해원제 골프장이죠. 골프장에 시설을 갖춰서 개장을 할 때는 구분해서 개장하게 되는데 이때 중과세 대상은 해원제 골프장으로 개장 등록하는 경우, 그때 해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그리고 부속된 토지 그리고 임목까지를 우리는 골프장으로 봅니다. 이런 골프장을 어디까지 중과세 하느냐? 새롭게 만들어서 시설을 갖춰서 개장 등록할 때도 중과세하고, 기존에 대중 골프장이 있었는데 시설을 변경을 해서 축소하고 해원제로 늘렸다, 증설했죠. 이렇게 해서 개장 등록하는 경우도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해원제 골프장 하면 골프장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임목까지를 얘기하고, 이때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에 한해서만 중과세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신설 증설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거 이해하시고, 다음 세 번째 고급 오락장입니다. 고급 오락장은 도박장이나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 이때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아서 불분명하다,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바닥 면적의 역시 10배까지를 고급 오락장으로 보죠. 그래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자동 도박기가 설치되거나 또는 미풍양속이나 풍기문란을 저해할 수 있는 유흥주점이죠. 룸사롱이나 요정, 이와 같은 유흥주점도 고급 오락장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급 오락장 중과세하고, 다음 네 번째 사치성 재산의 고급 선박이 있습니다. 시가 표준에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죠. 법인이 선박을 취득했을 때는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 그리고 개인이 취득한 경우는 사치성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자가용 선박, 이렇게 해서 시가 표준액이 1억을 초과하는 건 고급 선박으로 중과세합니다. 다만 시가 표준액이 1억을 초과할지라도 취득하는 목적이 실험, 실습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다섯 번째 사치성 재산의 고급주택이 있습니다. 고급주택은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해서 단독주택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죠. 면적과 시설 기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공동주택도 기준이 시설과 면적 이거 다 충족해야 됩니다. 가격까지.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죠. 먼저 단독주택 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고급주택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이게 단독주택 기준입니다. 그리고 니을은 공동주택이죠. 그러면 단독주택은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됐다면 고급주택으로 보는데 그 첫 번째 요건이 바로 뭐냐? 한구의 건축물 연면적 그랬어요. 이때 연면적은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바닥 면적을 전부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건물 면적, 건물 가격이죠. 건물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라. 여기서 건물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토지 건물 합쳐서 6억을 부하라 초과하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331제곱미터 초과하고 건물 가격만 얘기했을 때는 9천만 원 초과해야 되고 토지 건물 합쳐서 주택의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은 6억을 부하라 초과, 이 세 가지가 충족됐을 때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준은요, 대지 면적 기준이죠. 그래서 한구의 건축물 대지 면적이 약 200평 초과해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건물 가격은 위에와 똑같죠. 9천만 원 초과. 그리고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6억을 초과하라. 그래서 기역은 331제곱미터 초과, 대지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된다. 다음 세 번째는 시설 기준입니다. 단독주택의 시설 기준인데 시설 기준의 두 가지죠. 하나는 한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는데 가로 안에 시가표준의 6억 이하 주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외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 시가표준액이 6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주택에 설치됐을 때만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어도 시가표준에 6억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설치됐다면 그거는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용 편의 시설로 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6억을 부할 때
초과하는 주택에 설치됐을 때만 고급 주택으로 보겠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요.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죠. 수영장 중에서 단 몇 가지 한 가지만이라도 설치가 됐다. 이런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시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는데 시가 표준에 6억 이하 주택에 설치된 건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됐을 때 고급주택이다. 또 하나는 자, 가격에 관계없죠.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에서 어느 거든 한 가지만이라도 설치가 됐다면 그건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 기준 세 가지가 있었고요. 다음 니을에 보시면 그건 공동주택 기준입니다. 공동주택. 이때 공동주택 하면 아파트, 연립, 그리고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건축법 시행령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도 세법에서는 뭘로 공동주택으로 봐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왜? 전체 단독주택으로 본다면 전체 연면적이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이 돼서 사치성 재산의 고급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봐서 만약에 9가구 이렇게 살고 있다 또는 3가구가 살고 있다 그러면 각각 주택으로 보고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하면 다가구 주택을 포함을 해서 한 구의 면적이죠. 245제곱미터 초과, 약 73평 초과죠.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액이 6억을 초과할 때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또 하나 복층형이 있어요. 위에층과 아래층이 내부 구조가 하나로 되어 있고 출입은 하나죠. 이런 복층형 공동주택은 위에층 바닥 면적과 밑에층 바닥 면적을 합쳐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 한 구의 면적이 연면적이 274제곱미터죠. 대략 83평 초과죠. 274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액이 6억을 봐라. 초과할 때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요. 공동주택은 두 가지다. 일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죠. 공유면적 빼고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액 6억 초과할 때 고급주택으로 보고 복층형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274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액 6억을 초과할 때 고급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의 앞글자만 따서 자, 별, 꼴, 고, 그죠?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이렇게 5가지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8%를 더해서 아주 높게 부과를 하겠다. 참고로 맨 밑에 보시면 414쪽에 보시면 박스의 내용 중에 두 가지 내용이 하나로 합쳐서 설명된 건데요. 고급 오락장이나 또는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죠. 30일 이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고급 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급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등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 그건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하지 않겠다 얘기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등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가로 안에는 만약에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을 상속받아서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 개시일에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규정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은 정리를 하고요. 다음 교재, 여러분 교재 415페이지로 갑니다. 415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중과세 대상인 양가로 2번 과밀 억제권역 안에 공장 신설 증설했을 때 중과세인데요. 과밀 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됐고 또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상에 의해서 그 지역의 공장을 앞으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뭐하겠다? 억제를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신설 증설을 한다면 중과세 하겠다. 그래서 묶어놓은 지역이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 보실까요? 과밀억제권역은요,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위성도시, 저 위에 경기도 의정부 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와서 밑에 수원시까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 고양시죠. 일산 고양시에서 동쪽으로 가면 성남시까지, 이 안에는 위성도시 19개, 서울특별시 포함해서 19개 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고로 고양시와 붙어있는 파주시가 빠지고요. 수원시하고 인접해 있는 안산시가 빠지고 성남시와 인접해 있는 용인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3개의 시지역을 빼니까 16개 시지역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묶어놨다 얘기해요. 이 지역은 인구가 유입되고 공장 산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래서 교통이 혼잡하고 공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요 묶어놓은 지역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행위를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겠다. 묶어놨죠.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다만 이런 지역에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필요한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 하겠다 그랬어요. 이때 신설했을 때 기준과 증설했을 때 기준, 그리고 중과세 대상 물건이 무언지 구체적으로 보죠. 거기 1번에 공장 신설 그랬죠. 과밀억제권역에 직접 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때 연면적 계산할 때 어떤 것까지 포함을 하냐면 공장 건물 밖에 저장시설물이나 또는 기계장치 저장시설물이 각종 창고 등이 자재창고 등이 있으면 그런 건축물 바닥 면적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되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종업원 복지, 후생에 관련된 기숙사나 합숙소, 휴게실, 식당, 체육관 이런 면적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갖췄을 때 공장을 신설한 걸로 보고 중과세 하는데, 다만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신설했어도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에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갖췄을 때 공장 신설로 보고 중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그죠? 이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을 신설했을지라도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두 번째, 공장의 증설은 기존 공장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가 됐거나 아니면 증가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보였다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증설로 보고 증가된 부분은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설 기준 그리고 증설 기준이죠. 신설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신설이고, 증설은 기존 면적의 20% 이상 증가되거나 아니면 증가된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증설로 보고 중과세합니다. 이때 중과세 대상은 밑에 3번 나와 있죠. 신설하거나 증설한 공장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 그리고 신설 증설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이나 기계 장비까지도 뭐하겠다? 중과세하는데, 이때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4%를 더한다. 아까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8%를 더하지만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증설에 대한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4%를 더해서 중과세합니다. 요거.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중과세 배제라고 나와 있죠. 기존 공장을 신설 증설했어도 이때는 이러이러한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에 중과세 배제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중요하니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여러분 416쪽으로 갑니다. 416쪽에 보시면 양가로 3번 똑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그랬죠. 이 얘기는 똑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때 부동산 취득은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과세합니다. 세율은 역시 표준 세율의 4% 더해서 중과세를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본점이 아니라 지점용으로 취득하는 거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주사무소가 아니라 분사무소용으로 취득하는 것도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기억하시고, 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신축, 증축이 아니라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신축, 증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문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 신증설 중과세, 똑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했을 때 중과세는 같습니다. 표준세율의 4% 더한다. 다음, 밑에 보시면 4번에 대도시 안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중과세가 두 가지인데, 여기서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명칭을 또 하나 별도로 대도시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과거에 취득세만 중과세하던 것이 있었고, 등록세를 따로 부과할 때 중과세가 있었던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 취득세만 중과세했던 것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여기서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등록세 부분만 중과세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두 가지죠. 그 밑에 나와 있듯이 동그라미 1번,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 설치, 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설립, 설치, 이전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합니다. 이때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하고,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4%를 빼라, 이렇게 중과세를 합니다. 또 하나 있죠. 똑같은 대도시 안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표준 세율의 3배를 곱하고 4%를 뺍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똑같은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부동산 취득하거나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 설치,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장 신설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 신설 개념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을 갖췄을 때 신설로 보고, 증설은 기존 면적의 20% 이상 증가되거나 증가된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증설한 걸로 보고 중과세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설 증설하고 부동산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4% 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거 과밀억제권자간에 공장을 신설했을 때 중과세 대상은요, 공장 건축물이죠.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 중과세하고, 그리고 부속된 뭐죠? 부속된 토지까지도 중과세하고, 공장 신설 증설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이죠. 차량, 화물 자동차 같은 거, 그 다음에 기계, 장비, 이것까지 중과세 하겠다 그랬어요. 과밀억제권자 간의 공장 신증설은 이와 같이 부동산과 차량, 기계, 장비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대도시 안에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는 차량이나 공장용 차량이나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했을 때 공장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에 대해서만 중과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하면 이거죠. 4차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을 전부 설명드렸는데,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8%를 더합니다. 거기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고, 두 번째,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세율이 똑같이 갑니다. 표준세율의 4%를 더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도시 내 법인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도시 내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를 곱하고 4%를 뺀다. 이렇게 해서 중과세 대상 부분은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참고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저 뒤로 갑니다. 419페이지로 가죠. 419페이지에 보시면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세율의 적용이라고 나와 있죠. 자, 저번 앞 시간에 표준세율, 특례세율,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표준세율, 전체적으로 세율 적용 봅니다. 1번,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무한다 추징합니다. 기억, 과밀억제권자 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거나 또는 부동산 취득하고 나서 5년 안에 과밀억제권자 간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게 되거나 또는 그거 취득했는데 그것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된다면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취득할 때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표준세율로 납부하고 취득하고 나서 5년 안에 이렇게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가로 추징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2번. 고급 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 오락장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를 하거나 또는 일반 건축물을 취득한 후에 증축, 개축 또는 개수를 해서 고급 오락장 또는 고급 주택이 됐다면 이때는 증축, 개축, 개수로 인해서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세합니다. 5년이 지났을지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개수로 인해서 중과세 대상이 되면 증축, 개축, 개수로 인해서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세하고 토지 부분은 증가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적용할 취득세 세율은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한다. 사치성 재산이 됐으니까 증가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중과세하고 토지 부분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경우 사업용 과세물권 소유자, 여기서 사업용 과세물권 소유자는 부동산 소유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공장 신설 증설한 자와 사업용 과세물권 소유자가 같으면 관계없지만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 수요자가 따로 있고 공장을 신설 증설한 자가 따로 있다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할 것이냐 이 얘기죠. 이때는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증설한 걸로 보고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에 공장 신설 증설을 세입자가 하였어도 세입자가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과세 대상 물건 즉 부동산 소유자가 중과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4번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이 만약에 대도시 내 공장 신설 증설이나 또는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아까 1번 내용과 똑같이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결론은 1번하고 4번의 경우에는요. 1번하고 4번은 묶어서 설명드려도 돼요. 이해하셔도 돼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사치성 재산이 되거나 과밀업체권력 안에 공장 신설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또는 과밀업체권력 안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이 되거나 아니면 대도시 안에 과밀업체권력이 아니라 대도시 안에 공장 신설 증설 또는 대도시 안에 법인 설립 설치 이전에 따른 부동산 이렇게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하겠다 얘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부동산 취득하고 나서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중과세 추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5번은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 중에 항상 높은 세율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법 기조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이 되면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과 그 다음에 우리 과밀업체권력 안에 본점 주사모도 사업용 부동산 취득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아까 부동산을 취득해놓고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를 추징한다 그랬고 부동산 취득하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요거 혼동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